385번부터 볼게요. 62페이지. 안 푼 사람들도 보세요. 자, 함직선 위에 있는 세 점 O하고 A하고 B에 대해서 OA의 네 배가 OB일 때 A의 위치 벡터가 A 벡터면 A, B를 K배의 A 벡터로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치선상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두 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A라고 하죠. 그러면 요게 뭐라고요? 요게 이제 A 벡터, 요걸 위치 벡터를 요걸 A 벡터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죠. OA, 얘 벡터가 아니라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벡터가 없어요. 그죠? 길이만 4배면 되죠. 이해돼요? 그럼 양쪽으로 되잖아요. 이쪽으로 4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쪽으로도 4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B가 있다면 요게 4배면 요게 4배가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4배. 그렇죠? 여기도 이쪽으로 해서 요게 4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B-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A, B는 1번의 A, B 벡터는 OA의 벡터의 몇 배예요? 즉 A의 몇 배예요? A배로? A로 썼어. K의 A일 때 AB 벡터를 K배의 A 벡터로 나타낼 때 여긴 몇 배죠? A. 잘 봐. 요거랑 요거니까 3배죠. 이렇게. 되실까요? 근데 반대로 가면 A, B-로 가면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을 갈 거예요. 몇 배예요? 네, 마이너스 5배가 되겠죠. 근데 얘랑 둘이 더해지면 됐죠? 여기 벡터로 표현된 게 아니라 선분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길이로 가셔야 됩니다. 한 직선상에서. 그 다음에 398번 볼게요. 이따가 혹시 추우면 얘기해. 일단은 껐어요. 398번. 왜 섞여 있어? 깜짝이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 때 이제 요거 조심하라고 했던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를 하나, 내가 397번 풀어놓니? 그쵸? 그랬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 기억에? 아닌가? 자, 398번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D에 대해서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D, ABC에 대해서 여기가 B구나. A.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네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DA 벡터 더하기 2배의 DB 벡터 더하기 3배의 D10 벡터는 뭐라고요? 0 벡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B의 CD의 교점을 2라고 할 때 다음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라 라는 얘기죠. A 대 2 요거 대 요거죠? 요거 대 요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러면 C2의 벡터인 게 필요하죠. 맞나요? 그럼 전부 C로 바꾸세요. C로. 근데 선생님이 그때 그랬잖아. 여기 숫자 앞에 큰 걸로 하는 게 좋다. 이거 혹시 아세요? 앞에 숫자 큰 걸로 하는 게 편할 것이다. 근데 아마 그거보다는 얘가 물어보는 걸 확인하셨을 때 요게 여기 와서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게 편해요. C로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자, 지난 시간에 못 본 사람들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 앞에 숫자가 큰 걸 할 건데 C로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거 전부 바꿔요. C로 시작하는 걸로 전부 바꾸세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어떻게 CA 벡터 더하기 아니죠. 백이죠. CD 벡터 이렇게 바꾸세요. DA죠 그럼. 여기도 2배의 CB 벡터에서 빼기 CD 벡터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3배의
CD, 그냥 여기 이렇게 쓰면 되죠. CD 벡터. 얘가 0벡터죠. 마이너스죠? 방향을 바꿨으니까.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CA 벡터하고 2배의 CB 벡터를 하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얘랑 얘가 뭉쳐서 6개의 CD 벡터가 되죠. 얘를 넘길게요. 그럼 여기 등호가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쓰냐면 잘 봐. 그때도 이게 어려웠어. 자, CD 벡터는 이렇게 쓸게요. 나눠요. 여기 이렇게 되죠. 6분의 1의 CA 벡터 더하기 6분의 2의 그냥 약분하지 말고 CD 벡터라고 볼게요.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1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일직선상에 있을 텐데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랑 1이 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몇 배를 하면 되죠? 몇 배? 몇 배 하면 돼? 3배? 아니, 2배 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3분의 1, 3분의 2여야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쓰세요. 여기다가 2배를 하자고. 아니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CD라고 하고 어차피 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다가 2분의 1을 묶어버려요. 3분의 1의 CA 벡터에다가 더하기 3분의 2의 CB 벡터가 되는 상황이 되죠. 얘랑 얘랑 더하면 1이죠. 괜찮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2가 있죠. 2. 보이세요? 그럼 만약에 얘는 잘 봐, 얘들아. 잘 봐. 얘를 보면 얘랑 얘랑 더해서 1이죠. 그럼 이 벡터가 나타나는 점은 성분 A, B 위에 있겠죠. 일직선상에 있다 그랬으니까. 내분점이잖아, 그치?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고. 2배의 CD 벡터가 3분의 1의 CA 벡터에다가 3분의 2의 CB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C2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왜요? 오케이? 왜? 얘랑 얘랑 더해서 1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 이 벡터랑 이 벡터에다가 상수배를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되는 데가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게 왜요? C2가 CD의 2배래잖아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 있다는 얘기잖아. 6일이랑 6일이 같다는 얘기예요. 2배니까.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랬지. 얘랑 얘랑 더해서 1이 안 되잖아. 얘네 둘이 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내가 2분의 1 뺐어요. 또 이런 벡터 하나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거서 여기랑 여기랑 더해서 1이 된다라는 건, B랑 A랑 B가, 아니, 여기 있는 E랑 A랑 B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다. 그럼 이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며. 그치? 있다며. 근데 걔가 이거의 2배래잖아. 그럼 이 CD 벡터의 일직선상에 만나는 점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얘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2배래.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만 보세요. C2는 이렇게 됐잖아. 맞아요? 그럼 저게 몇 대 몇이야, 지금? 2대 1이 되는 거죠. 2대 1 내분자. 네. 맞죠? 왜 반대야? 내가 잘못 썼어? 그림을 잘못 그린 거? 잠시만요. 선생님 뭐 잘못 썼나요? 6분의 1의 CA. CA가 저쪽이면 여기가 2인데? 에이? 잠깐만요. 나 뭐 잘못 썼어? EAD 맞는데? 2배, 6배. 나눠서 받고 3분의 2. CA 3분의 1 맞고. 얘가 2개인데? 그림이 잘못됐나 본데?
혹시 답이 1대2예요? 잠깐만. 야, 그림상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답지가 나한테 있네. 398번. 2대1인데? 맞는데? 나 왜 근데 거꾸로 나와? 나 뭐 잘못한 건데? 나 뭐 잘못 썼어? 아, 맞구나. 선생님이 헷갈린 거군요. 맞네. 2대1. 그렇지? 왜냐면,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2. 맞아요? 소리? 헷갈리게 해서. 되셨죠? 크로스로 가는 거니까. 얘가 여기다가 얘가 여기. 2대1이 되는 거죠. 1번 답은 2대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까요, 그럼? 자, 저 상태로 보자고요.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들. 삼각형 ADC의 넓이죠. 그럼 전체 삼각형이랑요. ADC면 어디냐면 ADC면 여기에 요만큼. 될까? 그럼 잘 봐. 선생님이 하나를 더 그릴게요. 저런 비슷한 녀석을. 이렇게 되고 여기가 A고 B고 C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대1이고 여기 반띵해서 D 여기 2.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질문이 있어. 삼각형 만약에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S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질문이 있어. 이쪽 삼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여기 넓이. 삼각형 ACE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3분의 2겠죠. 전체가 3의 높이는 똑같은데 그중에 이만큼이니까 3분의 2S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됐죠? 근데 잘 봐.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 그랬어. 이쪽 넓이는요? 이 전체 넓이의 반이겠죠. 삼각형 ADC는 얼마예요? 이거의 반이니까 3분의 1의 S가 되죠. 얘가 뭐라고? S 대 3분의 1의 S니까 3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2대1이냐 1대1이냐 이런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삼각형 넓이니까 괜찮죠? 내가 얘기했다? 이게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에 꽤 잘 나옵니다. 자, 402번으로 갑시다. 바로 옆에 있어요. 자, 한직선상에 있지 않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 OAB에 대해서 OP를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정리해 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더하기 T배의 OB 벡터. 근데 이제 조건이 있네요. 양수여야 되고 T도 양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있어요. 3S 더하기 4T가 2야. 이렇게 적혀있죠. 어렵네요. 선생님이 알려준 건 S 더하기 T가 1인 거다. 이런 거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런 얘기죠, 지금.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족시키는 P의 자치는 뭘까라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에 그냥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선생님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너무 큰가? 요렇게도 하나 냅시다. 여기가 B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양수면 다 이쪽으로만 갈 거예요. B로는 가지 않아요. 마이너스 할 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한직선상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고 여기 뭐라 그랬냐면 P의 좌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자 보기를 하나씩 몰래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1번이었으면 뭐였죠? 삼각형 OAB의 내부였으면 S 더하기 T가 이거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1번 답이죠. 내부였으면. 그 다음에 OAB의 내부가 둘레. 아, 내부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1. 근데 2번 같으면, 네. S 더하기 T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둘레까지면.
내부와 둘레. 그럼 얘네는 답이 아니겠네요. 될까요? 요런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가 숫자가 되게 더러워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를 잡으세요. 뭐냐면 봐봐. 이게 1이 돼? 그럼 점을 어떻게 잡냐면 가장 편한 건 우리가 이제 딱 보자마자 이게 그거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보여요. 그렇게 숫자가 더러우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1번 기억 이렇게 하세요. 하나씩. 하나는 0으로 잡은 거예요. S는 0으로 잡으세요. 그럼 T가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이건 된다는 얘기죠. 저걸 좀 만족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어디 있어요? 저걸 찝어. 자, T배니까 요거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기억.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그러면 니은 하나 더 볼까요? 니은. 어떻게 해요? 이번엔 T가 0이야. 맞지? S가 3분의 2였죠. 이렇게.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를 3등분해서 여기에요. 여기 니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잡을게요. 뭘 잡냐면 비슷하게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어때요? S가 3분의 1이고 T가 4분의 1이고 그러면 1이니까 2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잘 봐. 그럼 거의 끝났어, 얘들아. 자, 3분의 1이면 여기예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면 여기거든요. 얘네 둘을 더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웃기게 이게 일직선상에 있을 거예요. 잘 놓겠다. 이렇게. 이게 디귿이에요. 됐죠? 근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우세요. 여기 지우세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설명해 줄게, 설명은. 됐지? 그럼 답이 뭐야? 거기 보기에서 찾아봐.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는 데서 이어진 거죠. 자, 그래서 봐봐. 5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그죠? 뭐 5B의 중점을 이은 성분.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준 거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쓸게요. 저기다가 쓸 건데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를 하나를 바꿀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 솔직히 얘기하면. 뭘로 바꿀까? T를 바꾸는 게 낫나?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쓰는 편이거든요. T를 바꾸는 게 낫냐? T를 바꿔보자. 얘를 이렇게요. 다T가 마이너스 3S 플러스 2죠. 이렇게. 그럼 T에다가 이걸 넣으세요. 마이너스 4분의 3S 플러스 2분의 1을 넣으세요. 정리를 할게요. 되게 어려워. 그러면 여기는 그냥 S를 쓰시고 5A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 자리에 이렇게 쓸게요. 4분의 2 마이너스 3S의 5B 이렇게 쓰겠습니다.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 조금 더 좋은 게 없을까? 표현하기가 너무 더러운데. 이건 아무리 알려줘도 못할 것 같은데. 역시 저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 네, 이거 하지 맙시다.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답이 뻔하게 돼 있는 걸 세팅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푸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점 3개 잡고 푸시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거든요. 4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의 두 대각선 BE와 CF의 교점을 P라고 하면 거기에 정삼각형이 원래 6개 생기죠. 맞나요? 근데 그쪽 중에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하고 G1과 G2라고 했을 때 이거 풀었어? 내적, 여기까지 풀라고 했군요, 선생님이. 내적이니까. 계산하는 걸로 AG 곱하기 AG 내적, AG1 내적, AG2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따가 내적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까먹으신 분들은,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6개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무게중심을 G1, 여기 무게중심을 G2라고 했을 때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방향. 이 얘기인 거죠, 지금. 한 변의 길이는 2입니다. 됐죠? 자, 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길이도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게중심이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지나가면, 중점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오셔서 오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다 중점이에요. 여기도 여기 중점, 여기도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왜냐면, 무게중심이라는 게 중산의 교점이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모두 정삼각형일 때고. 여기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1, 1. 이해 되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잠깐만. 배웠나? 안 배운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이거 알려줬나요, 선생님이? 아직 안 가르쳐줬구나. 아닌데?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줬네. 됐다.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준 것 같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P예요? 중간에? P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봐봐. 내가 AG1의 벡터를 이렇게 써도 돼요. AP로 갔다가 더하기 P의 G1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이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AG2도 이렇게 되거든요. AP로 왔다가 더하기 PG2로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죠. 그럼 얘네들 내적할 거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나중에 풀고 또 질문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AG1 내적에다가 AG2 내적을 할 거예요. 이거 아마 까먹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자, 보세요. 그러면 물론 다른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은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자과시랑 똑같아서 분배 법칙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 혹시 나세요? 분배가 다 됩니다. 곱셈공식처럼, 자, 얘랑 내적하는 거예요. AP랑 내적하고, 더하기 AP랑 PG2랑 내적하고,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PG2를 먼저 상관없어요. 경험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얘랑 AP가 내적하고, 그 다음에 PG1이랑 P의 G2가 내적을 합니다. 분배 법칙.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똑같은 거 내적하면 뭐라 했죠? 내가 이거라 했어요.
이 녀석의 크기의 제곱. 왜냐하면 각이 0도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란 말이에요. 기억이 나시죠? 앞에 공식 보셔도 됩니다.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AP라는 벡터가 있고요. 여기 PG라는 벡터도 있고, PG2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가 전부 수직이에요. 수직이면 내적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0이 돼요. 얘가 0이 됩니다. 여기 0이 됩니다. 지워져요. 수직. 왜 코사인 세타였는데 코사인 2분의 8이 0이니까 사라진다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됩니다. 얘는요? 얘는 뭐예요? 뭘까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두 개 중에 하나. 얘 크기의 제곱을 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입니다. 사이즈는 똑같잖아. 길이랑 길이는 똑같거든? 반대 방향인 거죠. 자, 그럼, 자, AP의 길이 얼마예요? 얘도 2죠. 한 변의 길이니까. 여긴 뭐가 나와요? 네, 여긴 4가 나올 거고요. 빼기. 요거는요? 자, 저 정삼각형에서, 하나에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야. 요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 얼마야? 루트 3이죠. 근데 여기 무게중심이 있다?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요 길이 구하는 거예요. 3분의 2죠. 좋아요. 여기가, 3분의 2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2의 루트 3의 제곱을 내시면 됩니다. 이게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 예. 아니면, 여기 요 삼각형을 구해서요, 요거랑 요거 내적하시면 여기 사이즈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 봐봐. 요 길이가 얼마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야. 요게, 이 전체가 2 루트 3이거든요. 네? 맞죠? 근데 여기가 2대 1이고 여기는 전체니까. 요 길이가 아마 3분의 4 루트 3일 거예요. 여기도 그럼, 3분의 4 루트 3이고요. 그리고 아까 요각 같으니까 여기 몇 도예요? 60도.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3분의 4 루트 3 곱하기 3분의 4 루트 3 하시고 코사인 60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눈에 보이시면 전혀 상관은 없다고요. 되셨나요? 다 풀었고 다시 가서 내적을 한 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적 성질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허, 이것들 봐라. 잠깐만요. 아무래도 기하다 보니까 뭐 중등 때 배웠었던 거, 지금 본인들이 배우고 있는 수원에 나오는 상학함수도 나중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인 거야. 잘 안 내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가끔 그러니까 1학기 기말에 만약에 기하 시험을 보게 되면 상학함수가 꽤 들어가요, 은근히. 선생님들도 이제, 얘네 배웠잖아! 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자, 내적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적. 한 번 더 설명하고, 성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내적의, 그 뒤에 나오는 직선해방정식이랑 원해방정식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내적은 뭐냐면, 우리가, 벡터끼리 더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벡터에서 벡터도 빼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과가 뭐였냐면, 전부 다 벡터죠, 결과. 그렇게 계산한 결과는 전부 벡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애가 있냐면, 이런 애를 하나 배울 거예요. 내적. 점이라고 찍고요. 곱하기 아니에요? 내적. 그래서 얘는 이겁니다.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 벡터의 크기에 걔네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빅벡터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이 세타는 둘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의 각입니다. 저게 그래서 중각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얘가 A야.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이게 세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랬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곱하면 여기서 요 크기에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죠.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요 녀석이에요. 맞죠? 이 크기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거기다가 얘 크기를 곱한 거다. 약간 이런 느낌.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많이 줄려? 자, 여기도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요 크기가 뭐예요? 네, 요렇게 곱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B의 크기. 어차피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요게 내적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둔각일 땐 나와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라. 왜? 우리는 각변환을 배웠으니까. 각변환을 배웠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요. 만약에 성분을 나타냈을 때 A가 성분을 나타내면 A1, A2 이렇게 됩니다. B가 만약에 성분으로 나타내면 얘가 B1, B2다 라고 한다면 A 내적 B는 각각의 성분 A1, B1에다가 A2, B2를 해서 더한 것 같다 라는 걸 까먹지 말아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선생님 증명하려다가 그냥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해도 되는데 막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것도 해야 되는구나. 연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에다가 내적 B를 한 건, 네, B에다가 내적 A를 한 거랑 같습니다. 어차피 자리가 바뀌는 거지 각도 바뀌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 때에서처럼 이런 게 가능합니다. 내적의 B벡터 더하기 C벡터는 이렇게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 내적 B, A 내적 C 이렇게 되는 상황.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칼라배도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상수배. 예, A 내적 B는 이렇게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B 그리고 또는 뭐 A에다가 K를 뒤로 보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상수라서 얘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즉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벡터가 나오지만 내적한 건 실수가 나옵니다. 그거는 까먹지 마세요. 많이 쓰이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네, 책에 있으니까 지울게요. 그러면 잘 봐봐. 만약에 이렇게 성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이 쓰는 건데 여기가 A야. 여기가 A 벡터고 얘 성분이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B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B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B1, B2라고 해서 성분을 나타냈어요. 근데 내가 요각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내적을 쓰시면 저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자, 내가 A 내적 B를 할 거야. 근데 그 정의가 뭐였냐면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를 하고 코사인 세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근데 그게 뭐랑 같다 그랬어? 성분을 표시하면 A1, B1, A2, B2와 같다 그랬어. 그쵸? 그럼 나누면 되잖아. 아, 코사인 세타. 얘를 나눌 건데, 자, A의 크기가 뭐야? 이거죠. A1의 제곱, A2의 제곱. 게다가 B의 크기, B1의 제곱, B2의 제곱분의 예적한 A1, B1 더하기 A2, B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분만 알면 두 점에 대한 위치 벡터끼리의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58페이지 이렇게. 자, 밑에 마이너스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생각해서 배웠어요. 학교는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아마 요거까지 설명한 것 같거든요. 자, 만약에 A랑 B가 평행해.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벡터와 이렇게 되는 벡터가 있다는 얘기죠. A고 얘가 B고. 그럼 세타가 뭐예요? 0이죠. 얘네들 이름은 각은. 그래서 그때는 A 내적 B가 뭐가 된다고요? 그냥 크기만 곱하면 된다고. 왜? 코사인 세타가 1일 테니까. 맞아요? 근데 반대 방향이면 자, 요렇게 되는 게 A고 요렇게 되는 게 B라고 하자고요. 세타가 뭐야? 파이죠. 180도예요. 이렇게. 그럼 A 내적 B는 뭐가 돼요? 네,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 그래서 여기 부호에 따라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에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직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좀 전에 내적할 때 수직을 썼었죠. 그럼 뭐라고요? A 내적 B가 뭐가 된다고요? 당연히 0이 되겠죠. 크기가 얼마든 상관없이. 왜?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요.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쏠쏠해요. 아, 0이야? 그럼 수직이네. 수직이야? 0이네. 이렇게. 일부러 저렇게 세팅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만 졸고 60페이지 보시죠. 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벡터를 사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배웠죠? 원방도 배웠고 오늘 그걸 다 해요, 여기서. 여기서 다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통 우리가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기울기고 하나는 지나가는 점이에요. 맞죠? 그죠? 오케이? 선생님 저번에 한번 이거 해준 것 같은데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원이 뭐라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예요. 직선은 아니야, 정의가. 직선은 고든 선이에요. 근데 직선 안에 들어가 있는 기울기라는 단어의 정의 때문에 직선이 만들어진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 봐. 간단하게 하나 하고 갈게요. 여기가 x1, y1이야. 도형의 방정식. 내가 이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어. 근데 기울기가 m이래. 그럼 무슨 뜻이라고? 얘랑의 기울기가 m이래. 아.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식이 된다고요.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야. 어디서 배웠었던? 1학년 때 배웠던. 근데 우린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잘 들어요. 벡터를 사용한 걸 배울 거예요. 자, 평면에다가 이렇게 있어. 근데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대. 얘의 식을 구하고 싶어. 오케이? 똑같아. 점이 하나 있다고 쳐요. 여기에 어떤 A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X1, Y. 잡을게요. 근데 여기는 기울기 대신에 뭘 주냐면 방향 벡터라는 걸 줍니다. 거기 되게 써 있어요.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괜찮을까요? 자, 봐요. 여기가 또 5예요. 쟤랑 뭐가 다른지 잘 봐봐. 거의 똑같아. 벡터가 쓰이는 것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 어떤 애가 오냐면 요렇게 저 L이랑 평행한, 얘랑 평행한 방향 벡터라는 U를 줘요. U벡터. 그게 아마 U라고 써있을걸요. 그렇죠? U벡터. 그래서 얘가 성분으로 먼저 나타내도 되고 상관없는데 다 할게요. 얘가 여기가 A, B라고 하자고. A, B 있어? 거기 U 썼어? 네, U 쓰자 그럼. U1, U2래요. 이렇게 쓰면 돼요. 집중하시죠?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그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즉 그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자체를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네, P. 아무데나 잡아도 얘네들의 기울기는 이거니까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됐나요? 그럼 잘 봐. 여기도 P라는 점이 있을 거야. 이 점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AP가 이 6벡터의 상수배겠다. 왜?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이런 얘기죠. 이해했어요? 됐죠? 그럼 여기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요런 벡터가 하나 있고 요런 벡터가 하나 있대요. 요걸 우리가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P 벡터라고 하는데 요 P 벡터는 계속 바뀌겠죠. P가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요게 무슨 뜻이지? 자, 요거야. 5P 빼기 5A는 K배의 6벡터가 되죠. 근데 책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P 벡터는 얘가 A니까 넘어가서 A 벡터에다가 더하기 K배의 6벡터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점 P가 나타내는 점을 직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뭐 방향 벡터 U를 가지고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벡터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U에 평행한 직선 L 위에 한 점 P라 하고 A와 P의 위치 벡터가 각각 AP라고 하면 그 P 벡터를 U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다른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U를 뭐라고 한다고? 방향 벡터. 얘가 방향을 알려준 거야. 야, 너 여기서 이 방향 따라서 이렇게 가. 라는 뜻이에요. 그럼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왜일까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성분으로 한번 다시 나타내 볼게요. 성분으로. 오케이? 봐봐. 자, 요걸 성분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요걸 성분으로 나타내면. 성분으로 나타내면 요게 좌표잖아? 그쵸? 요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x 빼기 x1 y 빼기 y1이라는 성분은 K배의 요거니까 요게 K의 U1 벡터 K의 U2 벡터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잘 봐. K배의 U1 벡터가 X 빼기 X1이네. K배의 U2 벡터가 뭐? Y 빼기 Y1이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직선의 방정. 진짜로. 그래서 다시 쓰면 이렇게 써요. X는 X1 더하기 K배의 U1 벡터. Y는 Y1 더하기 K배의 U2 벡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벡터가 아니지. 성분이지. 벡터를 왜 쓰고 있어? 미안. 여기 벡터가 아니 성분이죠, 성분. 좌표. 성분이에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될까요? 잘 봐. 근데 너무 귀찮잖아. 이 식을 아직 안 배웠겠구나. 레게벤스 형태로 나타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표를 전부 다른 걸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잘 봐. 요 식에서 만약에 얘랑 얘가 0이 아니면 U1이랑 U2가 0이 아니면 K라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U1분의 X 빼기 X1 U2분의 Y 빼기 Y1이라고 쓸 수 있죠. 밑에 나와 있는 공식이 요거입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옆에 써있죠? U1 곱하기 U2가 0이 아니면 이렇게요. 미안. 헷갈리겠네요. 벡터 아니에요. 성분이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저거랑 쟤랑 다를까? 아니야. 잘 봐. 잘 보세요. 요걸 이로 넘길게. U2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있어. 봐봐. Y 빼기 Y1은 U1분의 U2하고 X 빼기 X1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뭔지 잘 봐. 요 그림에서. 이게 뭐냐면 U1분의 U2를 이렇게 써 있잖아? 내가 U1 빼기 0분의 U2 빼기 0이라고 쓰면 요 점의 기울기지. 저게 M이잖아. 왜? 얘랑 평행하니까. 이게 M이야. 저기서. 이거 맞잖아. M이잖아. 기울기. 똑같은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벡터로 나타낸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외우기는 쉬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요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많이 어렵죠? 자, 그럼 그 밑에 거 볼게요. 거기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도 있어요. 자, 이번엔 뭐냐면 집중해. 조금만 더 쉽게 해줄게요. 집중합시다. 봐봐. 여기는 방향 벡터라는 걸 줬잖아, 이렇게. 얘는 원래 직선이랑 평행한 애야. 맞지? 이해했죠? 좋아요. 네, 이제 여기 있는 건 지울게요. 책에다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똑같아. 여기 A가 있어. 똑같이 X1, Y1. 그 다음에 여기 아무데나 P를 내가 잡았다고. X, Y. 직선유리의 움직임이죠. 이번에는 뭘 주냐면, 법선이라고 하면, 법이 들어가면 보통 기하에서는 수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얘랑 수직인 벡터를 줘요. 얘랑 수직인 거. 거기는 아마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이런 벡터. 직각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애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거기는 보통, 여기는, N이라고 줘요. N 벡터. 여기 또 성분 뭘 줬어? 다행이네. 여기는 A로 줬네. 자, 그래서 여기 법선 벡터를 A, B라는 성분으로 주시죠. 이렇게. 그럼 딱 눈에 보일걸? 저기는 이 AP가 이 방향 벡터랑 평행하니까 K배였어. 맞지? 여기 봐. 그럼 여기는 이 AP 벡터가 법선이랑 수직이죠. 맞죠? 어떤 P를 잡더라도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내적할 때 수직이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내적을 하면 수직이면 내적하면 0 내적해서 0이면 수직.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책에 아마 이렇게 적혀있을 거야. 얘가 아까 뭐였어? AP가 이거잖아. 얘가 요거잖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P 벡터 빼기 A 벡터에다가 얘를 하면 0이야. 요게 바로 또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얘가 법선 벡터. 근데 이제 잘 봐. 이것도 우리가 구했다니까. 자, AP의 성분을 한번 써볼까? 뭐였지, AP 성분? 이거면, 이거였어. X 빼기 X1, Y 빼기 Y1. 이거야. N이 뭐라고? 거기 N이 아마 이렇게 써있어. A. 자, 얘네들이 내적하는 게 뭐야? 얘가 뭐야? 이거지. 아.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우리가 가끔 쓰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요거 있잖아. 요 패턴이. 이해되실까요?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있죠? 두꺼운 글씨로.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주면, 일반형으로 주면, 이 직선은 이런 법선 벡터를 갖고 있고, 얘랑 수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어렵지? 갑자기 확 어려워졌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조금만 더 하자. 직선들끼리의 관계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봐봐. 이렇게 L1이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L2라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쟤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솔직히 쉽지는 않죠.
내가 미적을 배우지 않는 이상. 미적을 배우면 기울기 가지고서 탄젠트에 이제 뭐 덧셈 정리라든가 뺄셈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해요. 그럼 벡터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잘 봐.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여기다 쓸게. 얘가 이렇게 되는 U1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평행하지? 맞아? 그럼 얘도 방향 벡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시점을 붙여버려. 이렇게. 얘 U2야. 얘가 얘 거, 얘가 얘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똑같겠지.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즉, 방향 벡터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아까 좀 전에 했어. 조금 전에 했다. 두 벡터가, 여기 봐. 두 벡터가 가지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있다며. 뭐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됐죠. 얘네들 코사인 세타는, 네. U1의 크기, U1의 크기, U2의 크기에다가 예적한 거 나누시면 나오잖아요.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구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법선도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법선이 좀 어려워. 잘 봐. 그래서 잘 보세요. 얘가 U1이잖아? 그럼 얘의 법선 벡터가 이거라고 해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릴게. 아이, 너무 작다. 어디다 그리는 게 낫나? 여기다 그리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법선 벡터가 있어. 이렇게. 직각? 이렇게. 야. 실질적으로 그냥 보여주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법선 벡터가 있다. 얘가 그럼 얘랑 수직이니까 이게 N1이라는 법선 벡터가 있어요. 괜찮아요? 크게 가자. 뭐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지. 자, 얘가 N1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법선 벡터를 갖고 있겠죠. N2 이렇게. 여기는 직각 이렇게 되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요각이 세타야? 뭐야? 잘 봐. 직각이 직각이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세타 맞지 않아? 그쵸? 네.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도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네. 만약에 L1이랑 L2가 평행해. 자, L1이랑 L2가 평행해. 그럼 다 평행하지 않을까? 괜찮아. 봐봐. 얘가 가진 방향 벡터와 얘가 가진 방향 벡터도 평행하겠지. 그리고 얘가 가진 법선 벡터와 얘가 가진 법선 벡터도 평행하겠지. 이해했죠? 그럼 만약에 L1이랑 L2가 수직이면 L1, L2가 수직이면 얘가 가진 방향 벡터와 얘가 가진 방향 벡터도 수직이겠죠.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가진 방향 벡터와 얘가 가진 방향 벡터도 수직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봐봐. 평행하잖아. 그럼 얘가 가진 방향 벡터를 얘가 써도 돼. 그지? 써도 되잖아. 평행하잖아. 그럼 얘가 가진 법선 벡터를 얘가 써도 돼. 어차피 얘도 수직이니까. 상관없어. 근데 여기 봐. 수직이잖아. 그럼 잘 보세요. 요 L1이 갖고 있는 방향 벡터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붙여버려. U1이라고 이렇게. 그럼 얘랑 수직이지. 그럼 얘를 뭘로 써? 법선으로 쓰면 돼. 이해하셨나요? 얘가 이 L2의 법선 벡터가 돼버려. 왜? 수직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반대로 자 얘랑 수직인 방향 벡터가 있겠지. 아니, 법선 벡터가 있겠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방향 벡터로 써도 된다.
평행하니까. 오케이?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됐죠? 자, 원반까지만 딱 설명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문제 풉시다. 집중. 할까요? 자, 거기 평면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원이 원래 뭐야?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자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랜덤으로 하나 이렇게 그릴게. 여기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이 있어. 여기 A, B야. 그리고 반지름이 R이래. 그럼 뭐였죠? 내가 했잖아. 여기가 A야. 여기가 P야. 여기 랜덤인 점이 아무거나 있어. 원 위에 있는 점이. 그래도 그 점은 언제나 이거야. 이게 원의 정의야. 어떤 점에서 원 위에 점을 잡았을 때 그 거리가 항상 R이라고 일정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이 거리가 X 빼기 A 제곱에 Y 빼기 B의 제곱이 R이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우리가 아는 원방이 나오는 거라고. 도형의 방정식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벡터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벡터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자, AP의 크기가 R이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같은 얘기라고. 이해했나요? 좋아요. 그럼 AP라는 벡터는 내가 요거의 벡터와 요 벡터를 갖고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지. OP 벡터 빼기 OA 벡터. 이게 R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근데 크기잖아, 얘들아. OP 벡터 빼기 OA 벡터의 성분이 어떻게 돼요? 좌표가 이렇게 되면 이게 성분이 X-A고 Y-B가 되는 거죠. 그쵸? 성분. 좌표 아니고 벡터니까 성분. 근데 내가 이거 크기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구하라고 했잖아.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뭐예요? R. 뭐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잖아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원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봐.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혹시? 1학년 때 이런 걸 한 적 있어요. 기억하려나?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원이 있어. 근데 뭘 주냐면 지름의 양 끝점을 줘요. 여기 A라고 해서 X1, Y1을 주고 그 점, B라고 해서 X2, Y2를 주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어요? 기억나요? 몇 명만 기억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이것도 이렇게 했어. 잘 기억해. 여기다가 랜덤인 점을 하나 잡아요. A, B 빼고. 그럼 이렇게 잡으면 얘가 뭐야? 직각이죠.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풀었지. 단순하게. A, B의 길이 구하고 반띵하고 얘랑 얘랑의 중점에서 구해서 반지름에 넣고 아니 중심에 넣고 길이 반띵해서 반지름에 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풀지 않았잖아. 이것도.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했다고. PA랑 PB가 수직이네. 그래서 기울기로 풀었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X 빼기 X1 분의 Y 빼기 Y1 곱하기 X 빼기 X2 분의 Y 빼기 Y2를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세요? 이 정도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곱해서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한꺼번에 쓰면 이거였잖아. X 빼기 X1,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가 0이다. 이게 원방이었어요. 이 녀석이 원방. 웬만하면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걸요? 나중에 모의고사 나오니까. 삼각함수에서도 나오고요. 진짜 나와, 얘들아. 수투에서 극한에서도 나와요. 사용하는 게. 근데 이제 저걸 벡터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우린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벌써 저게 답이 나왔어. 봐봐. 내가 이렇게 하는 벡터를 하나 구하고 이렇게 하는 벡터를 하나 구해. PA 벡터를 구하고 PB 벡터를 구해. 이거 성분이 뭐야? 성분이 이거야. X 빼기 X1, Y 빼기 Y1. 얘 성분이 X 빼기 X2고 Y 빼기 Y2야. 이게 성분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쟤네들이 뭐라고? 수직이라며.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수직이면 내적해서 0이 된다 그랬어. 그죠? 이걸 해봐.
이게 나오지. 0.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벡터로 하면 조금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하가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일 때는 기하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다 그냥 1학년 때 방법,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냥 풀었어요.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선생님 아마 기하 내신 대비하거나 이럴 땐 난 그 얘기 하거든. 일단 안 되면 그냥 직방으로 풀어. 안 되면 그냥 원방으로 풀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진짜 나와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벡터가 너무 어려우면. 이해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문제 몇 개 풀게요. 문제를 몇 개 볼게요. 68페이지. 간단한 거는 안 하고요. 좀 어려운 거부터, 좀 애매한 거부터 합시다. 거기 아마 434번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거 때문에 43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율이 비슷하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으면, AB랑 내적 OP를 했을 때 얘가 34를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다. 이때 성분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P의 좌표를 이렇게 잡을게요. X, Y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A, B로 잡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AP를 구하세요. 성분으로요. 그러면 요거니까 이게 3,5죠? 이렇게. 뺀 거예요. OB에서 OA를. 괜찮죠? 한 번에. 그럼 여기다 넣을게요. OP는 그럼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 내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x 플러스 5y가 34래. 이렇게. 근데 질문이 뭐예요? OP 길이의 최소값. OP 길이라는 건 뭐죠? 얘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혹시 생각이 뭐가 날까요? 이거 보면서? 뭐가 하나 생각이 나야 되는데. 1학년 때 배웠던 거. 뭘까? 뭐죠? 코시주브라트 부등식. 여기 나실까요?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얘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산술기하가 아니라서? 뭐, 산술기하로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돌아가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시고, 여기가 3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요?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야? 여기 34의 제곱에 계산하지 말아봐봐. 왜냐면 얘가 34거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34.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값이 루트 34가 되겠죠. 이런 얘기. 이건 뭐 기하와 관련된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뭐 다른 건 풀 수 있을 것 같고 유형 16번 한번 볼까요? 439번. 다른 건 풀어보시고 안 되는 유형은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벡터 두 개가 있는데 A의 크기가 1이에요. 그리고 B의 크기가 2고요. 그리고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요거됩니다. 근데 이거 구해달래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연산처럼 하시면 됩니다.
내적입니다. 더하기 2b. 요거의 크기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죠. 이거 거의 뭐랑 같냐면 부생공식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보면 분배가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곱하면 이게 A, 일단 이렇게 쓰겠죠. A 내적 A 이렇게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어떤 X 벡터에다가 X 벡터를 내적하는 건 그냥 크기의 제곱이죠.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네. 그래서 한 번에 쓸까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하면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분배법칙은 똑같아요. 얘랑 하면 마이너스 이따가 한 번에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가 되겠죠? 2의 b의 크기의 제곱. 이거 구해야 돼요.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난 이거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알잖아. 여기 위에 써있네. 1이라고. 얘가 문제인 거잖아. A 내적 b를 구해야 되는 게 문제죠. 네? 얘도 알고요. b의 크기. 이렇게. 그럼 얘를 제곱하세요. 즉 거꾸로 3은 A 빼기 B의 제곱이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잘 봐. 얘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내적한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라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그래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랬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A 내적 B 그 다음에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한다고요. 그럴까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3은 얘가 1이에요. 그렇죠? 얘가 2고요. 그렇죠? 아주 너무 간단하게 끝났네. 그래서 얘가 0이죠. 그럼. 아니잖아. 4잖아. 그렇죠? 1이겠죠, 그럼. 그래서 여기 A 내적 B가 1이죠.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얘가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얘가 빼기 4야.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1이 되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부생공식이랑 똑같아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크기 구하는 거랑 내적은 살짝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갖고 하는 건 안 할게요. 넘어갑시다. 뭐 갖고 가는 건 비슷한 게 있으니까 446번으로 갈까요? 자, 446번 벡터 두 개가 있는데 A 벡터의 크기가 얼마? 루트 2고요. B 벡터의 크기가 2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둘이 더해서 크기가 루트 10이래. 이렇게. 그럼 A랑 B랑 이루는 가격 크기 구할 수 있냐? 라는 건데 할 수 있죠. 왜요? A랑 B랑 이루는 가격 크기는 분명히 이거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위에 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적만. 어차피 크기는 저기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 제곱하라고. 10은 A 더하기 벡터를 두 개 더하고 제곱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쓰라고? 다음부터 그냥 바로 간다. 이렇게 내죠. 이렇게. 방금 썼던 방법이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A의 크기에다가 제곱. 그 다음에 두 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B의 크기의 제곱. 그럼 10은 얘가 2고요. 내적이고요. 얘가 4예요. 얘가 4죠? 그럼 A 내적 B가 얼마? 2겠죠. 이거 끝났네. 얘가 얼마예요? 여기가 루트 2, 2 루트 2분의 2라서 얘가 2분의 루트가 되죠. 되실까요? 그럼 가게 크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네. 그냥 다시 보도해.
그냥 45도에. 상학하면서 배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냥 45도에 4분의 8밖에 없습니까? M 또 있어요. 어허. 수원 안 했습니까? 가장 많냐고 있는 게 수원 아니야? 아, 상학하면서 한 지 되게 오래됐어? 이 사람들 보기나.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파이까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4분의 파이. 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사인이면 두 개가 나오지만 코사인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야? 아는데 대답을 안 한 거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450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직선으로 갑시다. 455번. 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네,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줬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아니지, 어떤 A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5에 평행한 직선이면 뭐예요? 이렇게 쓰라니까? 1분의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3. 다시 적을까? u 벡터가 u1, u2 지나가는 점이 x1, y1이면 u1분의 x 빼기 x1이 u2분의 y 빼기 y1. 됐죠? 맞잖아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둬도 돼. 상관없어. 나중에 여기 1 안 씁니다.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요? a, 마이너스 1 지난다. 이렇게 됩니다. a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a가 1이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쵸? 자, 실질적인 문제는 459번이겠죠. 이거 이제 처음이니까 한 거고. 봐봐. 주직선이 m분의 x 마이너스 2가 이걸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3이라고. 거기가 3 마이너스 y로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3분의 뭐야? x 플러스 5는 1분의 y 마이너스 7이다. 얘네들이 이루는 가격 크기가 45도래요. 세타가 45도래.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냥 방향 벡터만 갖고 오니까 여기에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하면 얘는 m, 마이너스 1의 성분을 가질 거고 여기에 방향 벡터를 u2라고 하면 걔가 3, 1을 갖게 되는 거죠. 될까요? 그럼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코사인이 45도야. 얘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크기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크기 9 플러스 1 분의 짠짠 3m 마이너스 1. 이거는 얘기예요. 얘가 뭐? 2분의 루트. 될까요? 루트 10이니까 얘랑 곱해서 뭐가 낫니? 뭐 그놈이긴 해요. 이거에 곱하면 루트 20이니까 20에 m 제곱 플러스 1은 여기 4에 3m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이 두 개 나오는데 양수. 더 이상 안 할게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안 어렵지? 자, 다음 페이지 462번.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벡터에 익숙해져야 되고 벡터를 가지고서 도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자, 462. 자, 직선 L이 2분의 x-1은 y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요. 직선 M은 이렇게 써야겠죠? 마이너스 1분의 x-5 이렇게 쓰세요.
그게 본인들이 보기 편해요. 얘가 a분의 y 플러스 1인데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여기 방향 벡터를 이렇게 2,1이라고 쓰시고 여기 방향 벡터를 마이너스 1,1로 쓰시면 수직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내적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바로 나와요. 2라고. 됐죠? 근데 얘랑은 수직이고 여기 n이라는 애가 또 있네.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분의 y 마이너스 2 이렇게 씁시다. 얘랑은 서로 평행이에요. 평행. 그럼 끝났잖아. 여기 6벡터가 뭐라고? 마이너스 2, b잖아. 봐? 이렇게 읽히면 b가 마이너스 1이겠지. 스칼라 배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466번 볼까요? 자,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2,49 하나는 이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봐. 아까 선생님이 해준 얘기야. BP가 0이다. 그러면 AP와 BP가 뭐라고? 수직이라고. 너무 좁게 썼나? 그거에 P의 자취의 중심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 아니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셔도 돼요. x-2, x 플러스 1 더하기 y-4 y 빼기 0 이거 하셔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니 이럴 거면 이걸 뭐하러 해?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했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했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럼 얘들아 중심은 뭐야? 얘네들의 중점이라니까? 여기가 2분의 1, 2겠지.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반지름은 A. 두 점 사이의 거리 AB 구해서 얼마니? 3, 4, 5네. 반지름은 2분의 5겠지. 아주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된다고. 원리에서. 안 그러면 이걸 풀어서 중심 좌표 구하고 반지름까지 구해야 돼. 그럴 필요 없다니까? 내가 다 설명해줬잖아. 이 얘기라고. 그럼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잠깐만요. 프린트를 하나만 더 받을게요. 이 공간감각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기하를 가르치면서 왜 해? 가르치는 해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해도 있었는데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공간감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이게 유전적이냐 아니냐는 난 잘 모르겠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지장이 조금 있어요. 운전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주차 겁나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에 못 넣고 막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새는 뭐 그 센서랑 이렇게 카메라가 좋아서 심지어는 자동 주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인류학적으로 봤을 땐 남자들이 공간감각이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좀 이렇게 좀 진화됐다고 해야 되나? 진화되면서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자가 남성화되는 반면이 좀 많아져서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 주위에도 보면 운전 겁나 잘하는 여자 있고요. 운전 겁나 못하는 남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예전에 의하면 예전 사람들 그런 얘기 해요.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블록을 가지고 놀아서 그렇고 여자들은 인형을 가지고 놀아서 그렇다. 감성적이다. 뭐 기하학적이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뭐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근데 요새는 애기 때 다 여자애들도 블록 갖고 놀고 하긴 하니까 뭐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아 내가 공간감각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공간감각이 겁나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망하는 애들도 많이 봤고 공간감각이 없는데 풀다가 그게 생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기엔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죠. 자, 위치관계라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평면에서 많이 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공간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보통 수학은 대부분 이 평면에서 놀아요. 뭐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3차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기 구석 끝, 이렇게 되는 구석탱이가 생겨버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평면을 바닥에 깔고 높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앞뒤 좌우로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점프가 가능한 거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통 여기 이걸 X축이라고 하고 여기 Y축이라고 하면 여기 Z축이 하나 더 생기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있는 걸 잠깐 볼게요. 위치 관계라고 해서 78페이지. 자,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 이건 공간 내에 있는 평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면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개 점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성분을 주느냐에 따라 점, 직선, 좌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 선, 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면 평면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같은 얘기잖아. 봐봐. 여기 평면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점이 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같은 직선상에 세 개가 있으면 얘는 평면이 아니라 직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이 두 점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뭐가 되죠? 직선 하나와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성분만 다른 거예요. 자, 3번.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점이 세 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점이 세 개는 같은 얘기라니까요. 다. 직선 두 개로 나타냈다. 그리고 요것도요. 이건 좀 다른데 평행한 두 직선. 딱 잠깐만 잘 봐봐. 몇 개예요? 네 개죠. 그러면 우주선다에 넣으면 되겠죠. 뭐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많이 그려보고 많이 읽어보는 방법이 최고예요. 자, 주직선의 위치관계 알죠?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이게 평면에서였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한 점에서, 그러니까 평면에서는요. 근데 공간에서는 얘가 생겼죠. 만나지도 않아, 평행하지도 않아. 이걸 뭐라고 하죠?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얘네는 한 평면 위에 있잖아요. 1번과 2번은 같은 평면을 만들지만 3번은 평면에 있지 않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입니다. 어려워요, 점점. 그래서 칠판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평면과 직선이면 뭐예요? 포함된다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평면에다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선이 포함되는 거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뚫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평행하다가 있어요. 안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아하 하고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평면의 위치관계. 만나요. 만난다라는 건 종이가 없나? 안 쓰는 종이가 없어. 자, 만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평면이고 평면이면 이렇게 만나면 평면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죠? 그리고 뭐라고요? 평행하다.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어디 갔어? 우리가 평면에서 놀 때는 평면과 직선은 1차에서 2차로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냥 평면에서 놀 때 직선도 두 개밖에 없었어요.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공간으로 가세요. 여기는 2차고 여기 3차고 여기 1차죠. 얘네들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평면도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같아요. 차원이 하나씩 떨어져 있어.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어려워요. 5번. 직선과 평면의 평행관계. 자, 평행한 두 직선 L과 M에 대해서 직선 L은 포함하고 직선 M은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말이 어려워졌죠.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다시 뭐라고요?
평행한 두 직선 L과 M에 대해서 L은 포함하고 M은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직선 L과 평행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직선 얘가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있어요. 얘가 L이고 얘가 M이야. 얘는 평행하죠? 근데 얘를 안 갖고 있는 이런 평면이 하나 있어요. 알파야. 얘랑 둘은 평행하죠. 이해하셨죠? 얘네들은 평행? 얘를 포함하고 있는 알파가 있는데 얘랑 안 만나? 얘네 둘이 평행하다. 되셨죠? 2번.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직선 알파의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 네, 점점 말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다 그림이 나와 있기는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번에는 여기 L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랑 이 바닥에 있는 알파가 평행하대요. 이렇게. 괜찮죠? 근데 뭘 했냐면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얘 베타예요. 얘네 둘이 만나는 교선이 생겼죠. 이게 M입니다. 얘네들은 평행하다고요. 이해하셨죠? 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래, 뭐 이해됐네? 이해됐네? 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오지선다로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와 만나는 생기는 두 교선은 LM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평행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뭐,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하나 있어. 얘네들이 평행해. 알파랑 베타랑 평행해. 이렇게.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엄마가. 여기 교선이 생기죠? 여기 교선이 생기죠? 얘네들은 평행하다고. 이해하셨죠? 그런 얘기예요. 자, 4번 볼까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이런 게 어렵다고.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LM에 대해서 결정되는 베타는 알파와 평행하다. 자, 보세요. 여기 알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어요. 근데 이 알파랑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L과 M이 있어요. 얘네들이 만드는 이 평면은 얘네 둘은 평행하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쉽지 않아. 어려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차라리 선생님 전 벡터가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왜냐면 여기는 외울 게 되게 많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막상 문제 풀 때 잘 안 풀려요. 되게 낚일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뒤에서 보여줄게.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주 보고 자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시험 문제의 얘의 가중치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얘는 솔직히 이제 그 공간 감각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 다음 단원인 공간 좌표를 위한 약간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다 했나? 아니다. 5번 남았죠? 서로 다른 세 개의 평면이 있는데 알파랑 베타는 평행해요. 근데 부평면,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나머지 평면은 평면하죠. 이게잖아. 아니 얘네 둘이 있대 이렇게. 알파가 있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베타가 있대. 얘네들이 평행하대. 근데 여기에 감마가 있는데 얘네들이 평행하대. 그럼 얘네들 당연히 평행하지. 별거 아니야. 자, 78페이지 5-2 봅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각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꼬리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런 게 있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 꼬리 위치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직육면체 같은 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A, B, C, D, E, F, G, H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꼬리 위치예요.
맞죠? 안 만나잖아. 같은 평면에도 없잖아. 평행하지도 않아. 그치? 근데 얘랑 이루는 각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요. 응? 안 만나는데 각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백처럼 비슷해요. 얘를 쓱 밑으로 내려서 만나게 해요. 직각이죠. 얘랑 수직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크로스하게 만나게 하는 건 직각이잖아.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을 구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건 쉬운데, 얘들아, 사면체가 있어, 이렇게. 얘네가 아마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도형 중에 하나가 이 사면체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얘랑 꼬인이치예요. 공간적으로 보이세요? 괜찮아요? 네. 얘랑 꼬인이치죠. 얘네에서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한다고.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정사면체는 수직이에요. 정사면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라고 나와 있죠. 그냥 뚫은 직선 하나가 바닥에 있는 애랑 수직이라고 한다면 관통했다. 이렇게 여기 P에서 이렇게 내려서 지나갈 거야. 요점에서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래. 밑에 있는 애랑. 그래서 평면 알파와 5점에서 만나고 5를 지나는 평면 알파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L과 알파는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직선, 즉 여기 만나는 이 점, 뚫은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나가도 수직이에요. 그럼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왜? 두 개가 평면을 만드니까요. 두 개랑만 수직이면 된다고요. 그 밑에 팁에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각각 수직이면 이렇게 써있죠? 그 얘기예요. 두 개면 됩니다. 세 개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넘어갈까요? 거기 79페이지는 혼자 해보시고 몇 분이야?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삼수선의 정리까지만 일단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 그리고 문제를 몇 개 풀게요. 숙제가 너무 또 많으면 어차피 안 할 건가? 자, 보시죠.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수선이라는 건 세 개의 수선이 있는데 그들 사이의 정리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도 예전에는 야, 다 외워. 증명도 다 외워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증명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면 뭐 교과서에 있는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글쎄요. 빈칸 넣기?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수직이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세 개가 수직이라는 건데, 얘네들이 수직이면 얘가 수직이 된다? 얘네들이 수직이면 얘가 수직이 된다? 얘네들이 수직이면, 그러니까 자기끼리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한 놈이 살짝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P라고. 똑같이 해야겠지, 거기. 밑으로 이렇게 쫙 아까 쟤처럼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O예요. 뚫은 녀석. 뚫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L이라고. 맞나? 맞을걸?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예요. 요 O에서 요 직선에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요 선에서 얘랑 얘도 이렇게 수직이 된다. 이게 평면 알파. 그러니까 세 개잖아.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얘네들끼리 다 돌려막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1번을 보세요. 잘 외워야 돼. 그러니까 두 개는 그러려니 하는 게 돼요. 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증명은 그냥 말로 이런 걸로 설명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걸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1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PO랑 알파랑 수직이래요. 얘랑 바닥에 있는 이거 수직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줘요. 1, 2번에 나오잖아. 근데 얘가 나중에 증명이 되는 게 어려운 거야. 3번이 어려운 거야.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리고 OH랑 L이랑 수직이에요. 자, 여기가 H. 얘랑 요거랑 수직이면 결론적으로 뭐 하나 남았니? PH가 L이랑 수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봐봐. 보세요. 이거 봐. 얘가 요 바닥이랑 수직이야. 그리고 요 OH가 얘랑 수직이야. 그쵸?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 요건 냅둬. 여기 알파니까. 근데 OH가 L의 수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P5라는 애가 L이랑 수직이에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얘가 이 L이랑 수직이에요? 수직이죠. 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니까요. 포함되어 있거든, 얘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거든. 맞아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면이 하나 있어. 여기 수직이야. 여기 있는 모든 직선들은 다 얘랑 수직이야. 이 평면을 갖고 있는 모든 평면, 얘랑 수직이잖아. 맞잖아요. OH도 수직이라고 했잖아, 아까 내가. 기억하시죠? 만약에 안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옮기라니까 이쪽으로 그럼 수직이잖아. 됐죠? 그럼 잘 봐. 여기 L이 있는데 P5랑 OH가 있잖아. 그럼 PH5라는 이런 평면이 하나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지.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어떤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려면 두 개면 된다고 그랬지. 이 직선이 이 삼각형이랑 수직이기 위해서 얘랑 수직이라는 걸 알았잖아. 얘랑도 수직, 얘랑도 수직. OH랑 L도 수직, PO도 L도 수직. 그러면 얘도 수직이라는 얘기지. L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면 된다고. 두 개면. 자,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P5랑 알파랑 수직. 이번에는 저 PH랑 L이랑 수직이에요. 자, 다시. 이게 이 얘기라고 했다, 방금. 그쵸? 방금 써먹었어. 그럼 이번엔 뭐냐면, 이거라고. 얘랑 얘 둘이 얘랑 수직이라고. 그럼 당연히 얘도 수직이지. 결론, OH가 L이랑 수직이지. 돌려막기라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결론은 1, 2번은 요 삼각형이 얘랑 수직이라는 얘기야. 여기 두 개 주면 얘도 수직이, 두 개 주면 얘도 수직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3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되게 좀 뭐가 있어. 그치? 왜? 세 개가 나오잖아요, 여기. 두 개를 준 게 아니야. 세 개를 줬어. 보이세요? 여기 위에는 이 색 갖다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봐봐. 맨 처음에 뭘 줬냐면 PH가 L이랑 수직이래. 자, 그치? PH가 L이랑 수직이래. 좋아. 알겠어. 여기 있는 거 같던 거 갖고 온 거지? 그 다음에 OH도 L이랑 수직이래. OH도 L이랑 수직이래.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P5랑 OH가 수직이래. 뭐야? 이걸 준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다시 봐. 다시 보세요. 자, PH랑 L이랑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래. 그 다음에 OH랑 L이랑 수직이래. 그럼 이 삼각형이 얘랑 수직이라는 건 이제 알겠지? 그치? 그럼 이 두 사실에서 돌려막기를 하면 L이랑 OP가 수직이지. 이렇게. 맞나요? 맞아요? 그렇잖아. 돌려막기. 이거 두 개. 하나 나머지. 요거. 근데 여기는 알파잖아, 알파. 근데 지금 요걸 쓴 거야, 지금. 요걸 쓴 거야. 근데, 거꾸로는 안 돼, 얘들아. 얘라고 얘가 돼?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건 모르지. 근데 잘 봐. 얘를 추가해줬잖아. 자, OH 어디 있어? 알파 위에 있지. L 어디 있어? 알파 위에 있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알파 위에 있는 두 개랑 수직이면 평면이랑 수직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OP가 알파랑 수직이 됐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결론으로 나오는 건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것만 빼면 나머지는 돌려막기예요. 됐지? 이해했지? 근데 이제 그냥 외워. 외우세요. 왜? 저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길이 구하고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왜 직각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함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직각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알고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네, 540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명각 전까지. 있죠? 거기 앞에 문제를 몇 개 볼게요. 자, 513번. 한번 읽어볼까요? 82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우려가 되는 건 항상 프린트를 2개 주면 하나만 풀어오더라고요. 우리 좀 전에 배터도 했어요. 내적도. 프린트 2개예요. 하나만 가져오지 마시고 잘 챙겨서 2개 다 풀어서 가져오세요. 다음 시간에. 자, 513번. 오른쪽 그림같이 정육면체의 세 꼭지점 A, B, H와 선분 F, G, C, E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아까 맨 처음에 배웠을 때 평면의 구성 조건이 뭐였죠? 점 3개 또는 직선 하나와 점 하나, 맞아요? 또는 만나는 직선 2개 또는 평행한 직선 2개, 이거였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는 동안에 몇 개인지 세봐. 얘들아, 정육면체라는 걸 조심하세요. A랑 B랑 H, A랑 B랑 H, 그 다음에 FG와 C. 이 사이에 답지를 나눠줘야지. 그게 아니면 하나지. 찾았습니까?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죠? A랑 B랑 H랑 해서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맞아요? 네, 이제 이걸 그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중에 얘랑 이렇게 접지게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겹치는 건 하나로 치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죠? 점 2개랑, 아니, 점 하나랑 직선 하나. 이거예요. 그쵸? 그럼 봐봐. 만약에 A랑 FG. 그 다음에 B랑 FG. 그 다음에 H랑 FG. 겹치는 거 있나요? 없죠? 없어요. 없잖아요. 이쪽 면, 저기랑 이렇게 만나는 이 바닥면이니까. 그럼 얘는 어때? 세 번째. A랑 C야? C라고 써있었어. C. 그 다음에 B랑 C. 그 다음에 H랑 C. 이렇게. 여기는요? 겹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잘 봐봐. 안 겹쳐요? 이게 그림상으로 너무 어렵나요?
요평면이거든요. 같은 놈이에요. 맞죠? 아니야? 다시 봐봐. 얘랑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대각선 이렇게 자른 면이라고 생각하면 C랑 얘랑 만나는 게 같아요. 이거 하나예요. 이게 하나. 조심해야 돼요, 저런 것. 517번 볼까요? 그냥 눈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할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게 어려워요. 521번.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521번. 자, 서로 다른 세직선 L과 M과 N이 있고 서로 다른 세평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습니다. 자, 기억. 자, L하고 M하고 N은 직선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평면이에요. 자, 기억. L이랑 M이랑 수직이고 M이랑 N이랑 수직이면 둘이 평행해요. 어때? 진짜?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래서 이럴 때는 직립면체를 하나 그려놓으면 편하긴 하거든요. 보세요. 여러 개 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저분해지면 잘 봐. 요게 L이고 요게 M이야.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M이랑 요게 N이야. 얘네들이 수직이고 얘네들도 수직이잖아. 얘랑 수직이야? 아, 수직이라겠다. 평행이야? 아니잖아요. 얘랑 평행 아니잖아. 되시죠? 안 돼요, 기억. 그럼 수직이야? 수직도 아니야. 아니, 얘는 수직이지, 지금 상황. 근데 만약에 내가 수직은 되겠구나. 아니지. 그때는 얘가 안 되지. 그때는 이렇게 되는 애가 안 되지. 요게 N이면 얘랑 평행이니까 수직은 또 아니지. 둘 다 안 돼요. 되셨죠? 자, 근데 니은은 어때요?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야. 베타랑 감마랑 수직이면 알파랑 감마랑 평행해요? 네, 얘는 맞죠. 이해하셨죠? 이건 괜찮아요? D긋으로 갑시다. 알파랑 L이랑 알파 평면이야. L이랑 베타랑 수직이야. 그럼 알파랑 베타랑 평행해요? 이것도 맞죠. 머릿속에 계속 그려봐야 돼. 자, 이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남들이 끄떡끄떡하니까 나도 끄떡끄떡하다. 이거 안 돼요. 자, 리를 보세요. L이랑 알파랑 수직이고 L이랑 베타랑 평행하면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에요. 어때? 맞아? 자, 뭐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볼까? 지금 리을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알파가 있어. 별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뚫고 지나가는 애가 하나 있다 해, 이렇게. L이야. 얘가 이렇게 수직이야. L이야. 얘가. L이야, 이렇게.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 L이랑 베타랑 평행하다며. 그치? 그러면 이 선을 두고 이렇게 돌겠지. 평행한 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 바닥이야. 어떻게 해서든 상관없지. 자, 미음 보세요. L이랑 알파랑 평행해. M도 알파랑 평행해. 그럼 걔네들이 평행해? 에이, 아니지. 봐. 얘가 알파야. 그지? 얘가 L이야. 얘가 M이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잖아. 얘는 수직이잖아. 안 되잖아. 이해가 있어. 이런 게 어려워요. 그냥 내 머릿속엔 정답밖에 아니, 맞다는 것밖에 안 들어오요. 안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직면체 하나 그려놓고 푸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넘어가서 84페이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꼬일치야. 그러면 각이 어떻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뭐 풀이
숫자도 요새 지금 숫자 쓰는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숫자도 안 쓰고 지금 막 LM만 이런 것만 쓰고 있잖아. 자, 정육면체에서 두 직선 AC와 잘 봐야 돼. AF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1이에요. 얼마 하게? 90도겠지. 바닥으로 내리든 위로 올리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ABCD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걔네가 물어본 게 뭐냐면 하나는 이 문제야. AC랑 이거랑 이거야. 아, AC를 바닥으로 내려 이렇게. 그럼 직각이잖아. 호이치지만 직각. 세타1은 90도. 근데 질문이 AC와 DG야. 얘들아, DG면 저쪽에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이쪽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여기다가 이 면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그러니까 정면체를 하나 더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려요. 이렇게. 다 붙여버려.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옆에다가 하나 똑같은 걸. 그런 다음에 저 DG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 육각부 하면 되죠. 너무 큰데? AC랑 DG면 이게 맞는데 별로 올리지 말고 밑으로 내리자. 내가 보기엔 얘가 문제를 잘못 냈어요. 예각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각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값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말고 얘도 밑으로 내리자. AC를 바닥으로 이렇게 내립시다. 이렇게 내립시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60도가 되죠. 여기 120도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되셨죠? 예각이라는 말을 썼어야 됩니다. 예각이면 이게 맞아. 그래서 90도 더하기 60도, 150도 이렇게 결정이 되죠. 괜찮을까요? 이건 되게 지금 선생님 쉬운 거 푼 거 어디내는 건 되게 어려워. 봐봐. 쉽지 않아. 해보세요. 자, 삼수선의 정리로 봅시다. 이거야. 531번 볼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피와 알파를 내린 수선의 발을 O, O에서 알파의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OP가 2고요. AH가 1이고요. AP가 3일 때 OH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잖아. 그냥 받아들이고 직각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O, 여기 P, O, 여기 선분 AB가 있는데 여기다가 수선을 내렸다. 이렇게. 여기도 직각이겠지. 이렇게. 여기 지금 뭘 하나 그려놨냐면 이렇게만 그려놨어요. 이렇게만 그려놨어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1이래. 이렇게. 그래놓고 요거 얼마야? 라고 물었잖아.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하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함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그럼 여기가 이거면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 얼마야? 여기 2루트인가요? 이렇게 되죠. 맞나요? 완전 잘못 그렸는데? 자, 여기가 2루트면 여기 2겠죠. 끝. 여기 푸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쉽습니다. 거기 활용 볼까요? 536번. 이 문제집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는 기하예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값변환이라는 게 이게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때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다. 중간고사 때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상학함수를 배우시면 보니까. 선생님 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기하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상학함수를 얼마 정도 쓰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53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이 A, B가 2구요. 그러니까 긴 게 2구, 짧은 게 2개가 1인 직육면체에서 D에서 밑면의 대각선 E에 G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할 때 거기 DI, 그러니까 내린 수선이죠. 그 길이를 하나 구해달랍니다.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좀 이상한데. 자, 여기 대각선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고 수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P야. 여기가 O야. 바닥에 내린 거. 여기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직각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다 구한 거지, 이 정도면. 왜죠? 생각해봐.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보면. 이거 어려워. 생각보다 딱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아는 게 요 길이밖에 모르거든. 이게 1이라는 거지. 저거 하나 알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보세요, 바닥. 바닥이, 써야겠다. 여기가 D죠. 여기 A, B, C, D, E, F, G, 여기가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I예요. 이렇게. 근데 저걸 구하려면 이 바닥을 한번 그려볼게요.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상황. 되세요? 그럼 난 이 길이만 보면 되잖아.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여기 직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삼수선에 의해서. 괜찮을까요? 여기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삼수선에 의해서.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 1이지. 여기 2지. 이게 얼마야? 루트 5죠? 넓이를 구하세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이걸 h라고 할까? h가 되죠. 따라서 h가 루트 5분의 1입니다.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넓이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어차피 1일 테니까. 2구나. 1일 테니까. 그럼 됐죠?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을 가져올게요. 빨간색을 가져오면 약간 이런 거야. 여기가 D고, 여기가 H고, 여기가 I래. 직각이야. 이게 1이래. 1이래, 여기 루트 5분의 2래. 요 길이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걸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540번까지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이면각이랑 정사형을 하고 많이 남았네. 평면좌표를 하겠습니다. 평면좌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할만할 겁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푸시고요.